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1%대의 상승, 반등을 보였습니다.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자, 먼저 장 초반에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세는 지속됐지만 2주 연속으로 예상보다 더 높은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텍사스주에서는 경제 재개 계획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장중 움직임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 볼커 룰을 완화한다는 소식과 함께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돌이켜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외신에서는 대형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장이 종료된 이후에 발표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오히려 상승을 또 이끌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그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몇몇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지수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주에 대한 배당금 제한 등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시간을 거래해서 은행주들은 또 1%에서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하루였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자,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 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5일 미국 3대 지수는 1%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고용지표마저 실망스러운 수준을 나타내자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은행주들에게 호재가 될 볼커룰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볼커룰과 관련된 소식은 외신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또 막판에 투자자들이 연준에서 내놓을 주요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운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금 전 전해진 속보에 의하면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죠.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형 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상황부터 또 한번 짚어봐야겠죠. 현지 시간으로 24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초반이었던 지난 4월 말 수치보다 9천 명이나 많은 수준인데요. 텍사스주는 임시적으로 경제 재개 중단에 들어갔고요. 이와 함께 애플도 텍사스주 휴스턴의 매장을 추가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디즈니에서도 캘리포니아 테마파크 개장을 연기하는 등 여러 기업들의 운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지표들도 나왔는데요. 먼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마이너스 5%대로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8%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큰 감소세인데요. 이에 따라서 봉쇄가 본격화된 2분기에는 성장률이 약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48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12주 연속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 회복 속도가 이에 따라서 기대한 만큼은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긍정적인 지표도 여러 나왔는데요. 지난 5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 실적과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가 전월 대비해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후보에게 큰 폭으로 뒤처져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어서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의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볼커룰 완화에 힘입어서 막판에 좀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또한 연준의 결과에 기대를 한 투자자들이 상승 탄력을 키워줬습니다. 1.18% 올라 25,74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1%대의 상승세를 역시나 기록하면서 만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초반에는 좋지 않았지만 막판에 급격하게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1% 상승에 3,083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지만 막판에 탄력을 받아서 상승 마감한 이 미국 시장, 이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경제 지표가 일부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었던 반면에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지속이 됐다. 호재와 악재 간의 좀 줄다리기 양상에서 결국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 좀 더 주목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변동성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또 플러스 1%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장중 변동성이 좀 극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컨센서스보다 좀 부진했죠. 하지만은 개선세를 지속을 했고요. 그리고 연속 청구 건수가 한 80만 건 정도 줄어들어서 2천만 건을 하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좀 긍정적인 측면의 시장이 더 주목한 듯 하고요. 그리고 이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2월 이후에 S&P 500 지수가 2% 이상 하락한 그 다음 날에 평균적으로 1.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일 급락에 따른 코로나19의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주 위주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나이키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요. 나이키의 온라인 매출이 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안 사고 온라인으로 많이 샀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폭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은 거의 40%, 정확하게 따지면 3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이키의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의 주가는 3%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 먼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통량이 좀 증가하고 있고 항공 수요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I 국제유가 가격은 거의 3%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39달러를 넘어선 채 마감이 됐고요. 국제 금값은 보합권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을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74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아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사실 장중에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내렸었는데, 이것이 장 막판 은행주들의 강세와 함께 시장에 올라서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0.685%에서 마감이 됐고,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0.25% 오르면서 97.3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최진석 팀장님이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물론 기업 뉴스 관련이기는 하지만은 전체 시장에도 좀 시사점이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애플이 텍사스와 같은 경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재개했던 주에서 재차 매장을 폐쇄하고 있는 움직임이 결국은 코로나19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매장 영업을 재개한 지 약 한 달 만에 애플이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 중인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에서 매장의 영업을 재차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텍사스 매장에 대한 영업 중단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25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경제활동 추가 재개를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 직전에 나온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주목을 했는데요. 애플 같은 민간 기업이 결국은 주별 경제 정상화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표를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기업들이
영업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볼 때 결국 더 광범위한 어떤 락다운 조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될 텐데요. 기사에서는 애플이 매장을 재차 폐쇄하고 있다라고 해서 3, 4월과 같은 전방위적인 경제 락다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데 좀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최근에 좀 흘러가는 상황은 보이는 상황보다도 좀 더 심각할 것이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외에도 디즈니 같은 경우에 7월 17일에 재개장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리조트 재개장을 무기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7월 24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영화 뮬란의 개봉도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살펴야 할 부분이 미국에서 이 주별로 좀 차별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이라든지 뉴저지, 뉴햄프셔 같은 리오프닝을 늦게 한 그런 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좀 적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겠죠. 네, 팬데믹 공포가 재부각된 이 시점에서 업종별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나온 이런 전략들이 있다면 조금 살펴주시죠. 네, 여전히 어떻게 본다면은 재택 확대 등의 수혜를 받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추천하는 의견이 새롭게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제프리스라는 IB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가운데 특히 재택근무와 관련된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일 증시에서도 어떤 어도비라든지 세이지포스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은 금융주와 함께 전체 시장에 좀 랠리를 이끄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진석 팀장의 그 맥락과는 약간은 결이 좀 다른데요. CNBC에서는 이런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것이 시장을 좀 겁먹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규모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더들은 본인들이 투자 판단할 때 이제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약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 에버코어 ISI의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확산 당시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직접 변수였다면서 이제는 신규 입원 환자 수와 치명률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자, 몇 가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짙은 그림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확진자 수고요. 그리고 옅은 파란색이 바로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확진은 많이 되지만 사망률, 치명률이 굉장히 낮고요. 연세가 많은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는 굉장히 적지만 이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최근에 이제 그 확진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사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바깥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의 나이 중간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진자가 늘어나도 시장에 아주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신규 입원 환자 수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신규 입원 환자 수의 그래프인데 지난 3월부터 4월까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신규 입원 환자 수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빨간색 그래프 보면 5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확진자 수는 늘어나도 신규 입원 환자 수는 줄어들거나 오히려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렇게 시장에 큰 악영향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그래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인데요. 최근 일일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일일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우려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그 영향력은 정말 많이 낮아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재확산의 우려가 과거와는 영향이 확실히 적어진 건 사실이죠. 네, 일단은 지금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팬데믹에 방어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었던 업종 위주로 시장이 어쨌든 간에 좀 갔기 때문에 이런 분석과 좀 일맥상통하는 단기 흐름이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리스크가 통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 역시도 회복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시는 매수 기회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은 이 사망자가 좀 정체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다시 확산세가 가속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결국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또 우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좀 초기 발견이 많고 그리고 경증 환자가 많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드오미터 데이터에 따르면은 6월 23일과 24일에 각각 800명 이상 정도가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3,000명 정도에 육박을 했던 4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며칠 사이에서는 다시 좀 늘어나는 기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경계론을 거둘 때는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확진자가 나타나는 속도와 그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또 시간차가 존재하니까요.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내에서 경제 재개에 가장 빠르게 나섰던 텍사스주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최근 급증하는 이 상황을 주시하더니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계별 경제 재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런 감염자와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정부의 단계별 경제 재개 계획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쉬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인구 기준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이 텍사스는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상당한 급증세를 최근에 보였습니다. 3일 연속해서요. 텍사스의 신규 감염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고요. 13일 연속해서 입원 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코로나19 양성 반응 검사 비율은 10%대로 미국 내 많은 주에서도 이런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 두 자릿수가 나온 주는 얼마 되지 않는데 텍사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이전 단계에서 이 개장이 허용된 매장들은 앞서 정해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수용 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라고 제안을 뒀고요. 또 일렉티브 서저리죠. 사전에 미리 예약해둔 대기 수술을 조금 연기하고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더욱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블룸버그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한 점은 공화당 출신 주지사 중 경제 재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라고 내린 주지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에보트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개 방침에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경제 재개를 중단하는 사태가 결국 벌어졌습니다. 애플 역시 텍사스주에 위치한 휴스턴 내 애플 매장을 추가적으로 폐쇄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결국은 이 미국 증시가 점진적인 미국에서의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해왔던 그 로직이 2차 확산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통제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2차 경제 락다운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뒷받침이 됐었죠. 하지만은 이처럼 주별로 좀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좀 악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30일쯤에 재택령을 해제했던 텍사스 그리고 5월 4일과 5월 15일에 굉장히 좀 일찍 재택령을 해제를 했던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등의 일부 주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 좀 업종별로 또 살펴보자면은 당분간은 경제 정상화에 좀 기대를 갖고 올라왔던 그런 수혜주들이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 중 수술이 좀 중단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수술용 의료기기 섹터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엑센추어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날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팟캐스트 수익화에 긍정적이라면서 목표가를 $28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은행주들이 규제 당국의 볼커를 완화에 따른 기대감에 장중에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최진석 팀장이 꼽은 엑센추어입니다. 사실 아주 익숙한 기업은 아니어서요. 기업 소개와 함께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엑센추어 하면은 이제 유명한 다른 컨설팅 기업과 마찬가지로 IT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개장 전에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5월 결산 분기 매출이 110억 달러, 그리고 EPS가 1.9달러를 기록해서 각각 컨센서스를 상회한 양호한 결과를 공개를 했고요. 고정통화 기준으로 한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1.3% YOY 기준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전년에 8.4% 정도의 성장세에 대비해서는 둔화를 했습니다.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을 컨설팅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IT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좀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컨설팅 매출이 4% 줄어든 것에 반면에서 아웃소싱 매출 같은 경우에는 3%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좀 호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8월 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106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매출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다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 증가율과 EPS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지만은 현금 흐름 가이던스는 또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컨설팅 업계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적 발표 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실적 발표 전의 분위기 그리고 투자 의견은 다소 좀 혼재 양상이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이 IT 지출을 좀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적 회복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이 부정론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반면에 액센추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188달러에서 23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단기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업들이 큰 틀에서 디지털 변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IT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좀 불가피해 보이죠. 여기에 또 여행 제한 조치가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은 또 출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많은 좀 타격이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양호한 실적으로 우려를 잠재운 셈이 되겠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팬데믹의 여파를 비켜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신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다라고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경계론을 좀 늦추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가 이번 경영진의 코멘트에서도 나왔는데요. 호실적 공개와 더불어서 어떤 고용 축소 그리고 승진 유보 등의 팬데믹 대응 조치 또한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신규 채용은 하도급업자 교체 정도로 좀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일부 신입은 또 입사 일자를 좀 뒤로 미루겠다라는 방침을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술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지속을 하겠다. 팬데믹 이후에 이미 37,000여 명의 이 직원들을 재교육을 했거든요. 즉 있는 인력을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번에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스포티파이가 지난 밤 사이에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 조치, 투자 목표 주가 상향 조치와 함께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그 스포티파이에 대한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그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목표 주가는 팩트셋에 리스트업된 목표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라고 합니다. 자, 과연 골드만삭스는 무엇을 좋게 본 것일까요? 스포티파이는 사실 작년부터 여러 이 팟캐스트 업체들을 인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 셀럽들과 팟캐스트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팟캐스트의 수익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팟캐스트 시장이 아직 개척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수 의견 제시했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자, 스포티파이는 이런 기대감 덕분인지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100%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오르게 됐거든요. 팀장님, 이 스포티파이에 대한 월가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정말 팟캐스트가 돈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잇따른 좀 팟캐스트 계약을 좀 체결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간에서는 팟캐스트 제국을 좀 설립할 것이다라고 움직임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특히 미국에서는 팟캐스트 인기가 아직까지 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셀럽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높다. 역시 애플과 더불어서 스포티파이도 이 같은 부분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그 목표 주가가
주가가 스트리트 하이, 즉 월가 최고 목표 주가인데요. 근데 바로 이전에 최고 목표 주가가 275달러,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6월 19일 조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던 그런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즉 최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모두 적자가 좀 예상이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좀 불가하고요. 그리고 마켓워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기는 하지만은 평균 목표 주가는 또 164달러대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낮습니다. 즉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은 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 종목 뉴스 살펴보죠. 네, 이날은 은행주와 관련한 많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은행주들의 소식은 볼커룰을 완화하겠다라는 이 규제 당국의 발표에 일제히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금융기관 규제 당국이 은행 산업에 내려진 제한 조치들을 조금 풀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볼커룰로 인해서 은행들을 제한했던 이 규제들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들이 벤처 캐피털이나 이와 유사한 위험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볼커룰은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볼커룰은 규제 당국에서 대공황의 여파로 이러한 제한 조치를 만든 건데 금융기관의 위험 투자를 좀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금융기관 규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해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은행들이 자회사와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일종의 증거금을 적립했던 이 규제도 완화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용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돼서 조금은 어려웠던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소식에 JP모건과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이 마감 기준으로는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미국의 연준에서 이 코로나19로 대형 은행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배당금을 다소 제한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요. 연준에서 은행업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례 스트레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은행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의 자본 수준, 즉 자금 상황이 현재 매우 불편할 정도로 좋지 않다면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은행들에게 오는 3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배당금 지급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재당국은 또 은행의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계산을 해서 소액만 지급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해서 은행 산업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에 발표한 이래 역사상 처음이는 일으로 은행들은 그들의 배당금 계획을 올해 말에 다시 제출해라라고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들이 오늘 호재와 악재가 겹쳤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은행주의 행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볼커를 완화에 따른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월가 은행이 자금 한 400억 달러가 자유롭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더 많은 어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생 기업들의 투자에 그런 여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들 사이에서의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좀 호재로 인식할 만한 이번에 이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 마감 이후에 그런 소식이 나왔듯이 은행주를 좀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금리의 추이 그리고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달 초에 은행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고용 호조와 대출 증가에 주목하라라고 말한 만큼 은행주에 대해서는 다른 이슈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돼서 은행권의 그런 활동이 활성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